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오늘 주식 강의는 주식을 싸게 사면 좋은 걸까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차트 강의고요. 주식 차트를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큰 틀로 나누면은 특정한 구간을 돌파를 할 때 그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돌파 매수,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이 절반이라고 치고, 그 반대로 종목이 장대 양봉이나 상한가 같은 거를 간 뒤에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그 낙주 매매를 하는 분들 한 절반 정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크게 나눠서 절반이라고 한 건데, 나는 돌파 매매도 안 하고 낙주 매매도 안 하는데 여기에 안 들어간다 이러면서 댓글 달지 마시고요. 돌파 매매의 경우에는 딱 어떤 매매 분봉으로 봤을 때는 당일에 고가를 넘는 돌파 매매도 있을 거고, 또 며칠간의 특정한 전고점을 넘었을 때 돌파를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돌파 매매가 있고, 신고가로 돌파를 하는 그런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죠. 그 반대로 낙주 매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해가지고, 특정한 낙주 매매는 특정한 구간 전고점을 넘어준 뒤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겠죠. 그 조정을 받을 때 전고점에서 지지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지와 저항, 특별한 지지와 저항 구간을 구해가지고 그 구간에서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잠깐 차트를 보고 설명을 하면은, 이 동방이라는 종목이 금요일이 아니네요. 수요일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어떤 거냐? 제가 선을 하나만 긋겠습니다. 여기다가 선을 그었는데, 여기에다가 왜 그었을까요? 그 선을 그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봉이 있죠.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봉의 시가 구간 혹은 종가 구간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을 그은 겁니다. 잘 보시면 이 시가 5,340원 있죠. 여기를 잘 보세요. 1월 19일 날 이 고가가 여기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분봉상의 어떤 모습이냐? 이게 지금 분봉상의 1월 19일인데요. 분봉상에서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밑으로 빠진 그런 모습인 겁니다. 즉 이거를 뜻하는 것은 종가상 여기를 돌파를 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를 돌파를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찔러 놓고 내려온 거죠. 그리고 다음에 또 볼까요? 이런 날 이제 거래량이 조금 터지죠. 밑에 여기도 앞에 거래량이 터졌고요. 근데 또 똑같이 아까 봤듯이 이 거래량 터진 봉의 종가나 시가 구간, 여기는 이제 종가네요. 종가 구간을 또 윗꼬리를 이렇게 달고 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겁니다. 종가가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돌파를 한 게 아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2월 4일날, 여기 2월 4일날 있죠. 이 2월 4일날 5,070원, 이 1월 14일날 종가 5,080원이네요. 여기 종가를 드디어 몸통으로 넘어주는 날이 나온다는 겁니다. 보시면 나왔죠. 이제 이 종가상 주식을 할 때 30분 봉이든지 종가든지 진짜 그 봉으로 이렇게 윗꼬리가 달려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봉으로 몸통인 상태로 돌파를 해주냐, 그리고 돌파를 해가지고 안착을 하느냐, 그 간소한 차이가 이 선생님들의 수익이 날지 안 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정말 간소한 차이예요. 넘었냐 안 넘었냐. 그럼 일단은 돌파 매매자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5,080원 있죠. 이 구간을 돌파를 할 때 이제 여기 돌파한다 해가지고 짧게 매매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매수해가지고 짧게 올라갈 때 판다거나, 아니면 아까 있던 5,300원 이런 구간 확실히 넘어주는 날에 이제 돌파 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때 이제 5,300원을 넘어가지고 살짝 여기서 10%나 올랐죠. 이런 것들, 이런 퍼센테이지 먹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반대로 이거 돌파 매매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돌파 매매의 단점은 내가 진짜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면은 잘못하면 고가에 물립니다. 이런 데서 그냥 물리는 거예요. 돌파 매매 한다 해놓고 그냥 따라서 하는 불나방밖에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돌파 매매를 잘하고 하진 않지만, 사실 이제 분봉을 까보다 보면은 올라갈 만한 그런 분봉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런 윗꼬리 같은 거, 저는 이런 윗꼬리 달릴 때 매수를 잘 안 합니다. 주로 어디서 하냐면은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주로 매수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동방을 짧게 매수를 했었던 상황인데, 이거 뒤에 이것도 못 먹으면서 강의를 하냐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봤듯이 저는 이렇게 분봉상에 상승을 했다가 이게 떨어지면은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주로 합니다. 일단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윗꼬리 달려가지고 내가 사면은 항상 고점인 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강의를 한번 찍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고 나면 쉬운데 그 디테일을 아는 게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돌파 매매는 이런 곳 특정한 구간을 돌파를 하면은 이제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때 좀 먹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럼 이제 낙주 매매는 어떤 거 있냐? 그냥 제가 매수를 한 종목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올리패스라는 종목인데요. 낙주 매매라는 것이 일단 제가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이 선을 왜 그었냐? 일단 저는 이 구간을 중요시하게 봤는데요. 이때 본 이유는 거래대금 자체도 많이 터지면서 주가가 특정한 전고점 있죠. 여기가 제가 선을 그은 게 전고점입니다. 이 전고점 이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중요시 종목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매매를 하는 것은 어디였냐? 이제 저는 이렇게 낙주 매매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포지션인데 오늘 하려는 거는 낙주 매매를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상위의 개념, 더 안정적인 매매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길게 떨어지죠. 시가 대비해가지고 종가가 8.7%니까 한 7% 바로 장대 음봉 나왔고 그 다음날에 이게 아래 꼬리 달리면서 이렇게 말아 올렸죠. 말아 올렸지만 거의 저가가 마이너스 9%까지 빠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이음봉이라고 해요. 막 이거 음봉이 하나, 그럼 두 개 이러면서 이제 지지 이런 구간 특정한 전고점 구간을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는 그런 분들도 많고 한데 이렇게 이런 것들 떨어질 때 지지를 받을 것이다 생각해서 낙주 매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게 이제 낙주 매매 하시는 분들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한 절반 사고 더 떨어지면 살라고 했어요. 근데 좀 올라갈 때 좀 먹고 팔았죠. 한 7% 8%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낙주 매매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돌파 매매 말고 낙주 매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내가 낙주 매매를 하면은 항상 분명 여기가 지지와 저항을 구해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매수를 했는데 더 빠진다는 거예요. 특정한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안 받고 빠진다는 겁니다. 저도 한창 이렇게 낙주 매매를 많이 했을 때 좀 많이 들던 생각이에요. 그때는 뭐였냐, 여기서 이런 지지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떨어지면 2차 매수하고 그 다음 3차 매수까지 해가지고 그럼 여기 그러니까 비중을 추가 매수를 할 비중을 두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이게 안정적이긴 해요. 왜냐면은 승률 자체는 괜찮습니다. 왜? 손절이 잘 안 나거든요.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하니까 추가 매수할 때마다 이렇게 사가지고 올라갈 때 반등 나오면은 매도하는 식으로. 근데 이 매매의 단점은 뭐냐,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반등이 나와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반등이 안 나와준다는 거예요.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1차 매수, 제가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있으면은 1차에 비중 20%, 그 다음에 2차에 비중 30%, 그 다음에 3차에 비중 50% 실어서 매매를 주로 한다. 근데 여기 지지와 저항이, 어떤 종목은 지지와 저항 이 구간에서 딱 반등이 나와가지고 한 10%를 먹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비중이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먹어봐야 적게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매수까지 왔던 종목이 있겠죠. 2차 매수까지 해가지고 총 30% 밑에 샀으니까 총 50% 매수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10% 먹으면은 그래도 다행히 탈출도 하고 수익도 나고 하는데, 근데 이 상태에서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집니다. 3차 매수까지 돼요. 3차 매수 됐죠? 3차 매수가 됐을 때 비중이 100%가 돼요. 여기까지는 50%인데 100%죠? 여기서 만약 반등이 안 나오고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9번 이기고 9번 이렇게 해갖고 반등 나왔고 이겨도 마지막 한 번에 비중 100%로 마이너스 10% 맞아버리면은 바로 그냥 마이너스 납니다. 계좌에 마이너스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뭐 기준이 있으니까 추가 매수지, 많은 분들이 하는 물타기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1.25배속으로 들어주세요. 좀 영상이 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지하실까지 경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물타기가 있죠. 뭐 그냥 근거 없는 물타기. 떨어지면은 가격이 싸면은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박셀바이오 같은 거 있죠. 박셀바이오 뭐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반등이 나와주고 해야 되는데 반등이 안 나와요. 반등이 안 나오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반등이 안 나오죠. 반등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반등 나온 거 뭐 제 자랑이지만 이거 반등 나온 거는 제가 먹었습니다. 그냥 달콤하게 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매수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 막 이 앞에 막 지지 저항이 있다 해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지지받고 매매하는 거, 그런 거 했다가 큰일 납니다. 여기서 반등도 안 나오고 계속 빠져요. 이런 것들은 계속 빠집니다. 어설프게 반등 노리는 매매를 했다가 진짜 그 손가락 날아갑니다. 그 딱 영상의 결론은 뭐냐, 어설프게 지지와 저항이라고 해놓고 그런 구간에서 뭐 물타기 혹은 추가 매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직장인분들도 많고 하니까 돌파 매매보단 나은 것 같아요. 돌파 매매. 특정한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 매매를 하는 것보단 낫다는 건데, 지금은 근데 그마저도 낙주 매매 해가지고
비중 다 실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염없이 떨어지면은 답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하늘과 바닥을 좋아해 라는 게, 개인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있죠. 이게 올라갈 때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합니다. 20만원일 때 이게 한 50만원까지 갈 것 같은 생각으로 매수를 해요. 물론 얘가 결과적으로는 26만원 뭐 이렇게 올랐으니까 올랐지, 여기 이렇게 상한가를 2번이나 갖는 이런 상태에서 저는 이게 어떤 깡인지, 뭐 종목을 진짜 좋게 봐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제 돈을 이렇게 이런 곳에 투자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게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올랐으니까 성공한 도박이지만, 이게 만약 올라가다가 떨어지면은 결국 고점에서 물리는 거예요. 고점에서 물리는 거고, 이런 곳에서 개인들이 지금 물려 있는 겁니다. 여기 다 물려 있는 거예요.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을 박셀바이오로만 얘기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물려 계신 분들 좀 영상 보면 짜증날 수 있는데, 다음에 만약 이 종목을 탈출하더라도, 탈출했을 때 이런 종목은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번에 만약 물려 계신 분이라면은 타산지석을 삼아가지고 절대 고점에서 사지 마시기를. 그래서 개인은 이런 고점에서 더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고점에서 많이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어떤 개인은 이런 거죠. 우리 두산중공업 좀 유명한데, 여기는 올라간 거 말고 옛날부터 한번 볼게요.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이 2008년도면은 제가 중학생 때네요. 중학생 때인데 이때 이 당시에 조선업이 활황이었죠. 2007년부터 해가지고 조선업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업이 이제 많이 부진해지면서 불황이 오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종목을 봤을 때 사람들은 이게 옛날에 15만원이었다는 거를 기억을 합니다. 고점이 15만원. 얘가 15만원인데 이 15만원짜리가 여기 4만원 왔을 때, 야 이거는 이 4만원 왔을 때 이거는 진짜 가격이 완전히 싸다, 이 저점 구간이다, 여기서 사면은 4만원 구간에서 이렇게 모아가면은 한 10만원까지 넘어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바닥권에서요. 바닥권 좋아요. 저도 바닥권 좋아합니다. 근데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 종목을 움직이는 그 세력들의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세력의 의도가 이 바닥권에서는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세력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냐,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장기간의 박스권을 만들고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상태, 돌파를 해주는 그 의지가 나와야 그때부터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면서요, 올리겠다라는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그럼 일단 가상에 한 4만원 내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만원을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게 60%나 올랐네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팔면 상관없습니다. 그럼 잘 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10만원을 목표로 한다 했죠. 10만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나는 들고 간다. 어차피 바닥 구간이니까. 근데 여기 손절 라인은 한 3만원 정도는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이 최고로 낮아진 바닥 구간에서 저점이니까요. 저점 구간에서 보면은 이 10만원을 난 노리고 있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안 올라가요. 보면 계속 떨어지죠. 그러다가 여기 저점 구간, 여기 저점 3만원 찍었더니 여기를 서서히 저점, 여기가 깨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깨지는 구간, 여기 깨졌을 때 아 이거 개미털기다, 야 이거 세력이 앞에서 매집을 다 했는데 이건 개미털기다 하면서 계속 들고 있어요. 어차피 목표가 10만원, 이거 조선업 다시 좋아지면은 상승할 거다 라고 했는데, 근데 다시 저점이 갱신이 됐죠. 저점이 깨졌어요. 저점이 깨진 상태, 여기 바닥이었는데 여기 바닥 깨지니까 지하실이 나옵니다. 여기 지하실이 나와요. 여기 지하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투자하신 분들, 여기 위에 산 분들, 야 이거 어차피 이게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가 망하겠냐 싶어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 조선업 1등인데, 두산중공업이 1등이라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공업 1등, 조선 자체가 분야가 1등이니까요. 1등인데 설마 망하겠어? 해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월급 타가지고 월급 받아서 다시 이런 구간에 사는 겁니다. 여기 지하실, 여긴 진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가격적으로 더 내가 생각했던 이 바닥 구간에서 더 떨어졌는데 여기 메리트가 있어. 그럼 여기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럼 이게 결국에는 물타기가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또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 한 24,800원 이런 구간 있죠. 여기서 차라리 반등이 나와주면 문제가 없어요. 반등이 나와주면은 그 평단가도 낮아지고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근데 반등 나오는지 볼게요. 여기서 다시 때려 떨어집니다. 여기 25,000원 다시 깼죠. 여기 깨버렸습니다. 그럼 이때 손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곳은 결국 역배열로서 계속 떨어집니다. 손절해야 돼요. 근데 손절 못하죠. 왜냐? 나는 이거 가치 투자로, 그러니까 뭐 조금 10만원 해가지고 기간을 한 1년 정도 바라봤는데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니까 같이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장기 투자, 강제 장기 투자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 아까 지하실에서 이제 추가 매수했는데 여기서 어차피 이 회사 망할 거 아니다 라고 해서 이 구간에서 다시 삽니다. 또 월급 받아가지고 또 산 다음에 아니면 대출 껴가지고 여기 또 삽니다. 사요. 샀는데 또 계속 저점이 떨어집니다.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저점이 계속 깨집니다. 저점이 깨져요. 저점이 이런 구간에서는 과연 여기가 이제 지하실의 끝일까요?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여기 한 4핵 외핵까지 한번 치고 갈 것 같은데요. 지하실 벌써 넘었습니다. 지하실은 이제 보이지가 않아요. 지하실 밑에 먼저 멘틀부터 보이겠죠. 이 구간 멘틀 구간입니다. 이 멘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냐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종목을 본 게 아니라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반등이 나와주는 것 같은데요. 반등이 나와줍니다. 이 구간에서. 그럼 여기서 이거를 팔까요? 사람들이 절대 못 팝니다. 내가 이렇게 기다린 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여기 이거 5만원 이상은 보고 전에는 10만원이었지만 지금 5만원 이상은 보고 내가 팔아야겠다. 한번 볼게요. 그러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다시 이런 구간 떨어져요. 여기 멘트를 깨버렸습니다. 진짜 이거로는 외핵까지 왔어요. 외핵. 지구의 핵까지 온 겁니다. 여기. 이젠 지하실을 이제 구경을 하고 싶어요. 지하실을 보고 싶은 상태입니다. 볼게요. 어떻게까지 가나. 한 번 더 여기 깨졌죠. 그러다가 그동안에 이 외핵의, 핵의 이제 저점 구간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를 깨면 안 됩니다. 진짜 여기 깨면 안 돼요. 사람 죽습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또 깨졌네요. 여기 또 깨졌습니다. 여기 또 깨졌습니다. 깨져버렸죠. 깨지고 나니까 그 15만원짜리가 25,000원 된 거예요. 이런 상태면은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게 15만원짜리가 2,000원이 됐잖아요. 그럼 이게 수익률이 마이너스 엄청날 것 같은데, 이게 100% 이상 넘어가면은 원금이 아예 없어지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무튼 이거의 결론은, 개인은 또 바닥을 개인은 하늘 혹은 이제 바닥을 좋아하는 게, 이런 바닥 구간에서 싸다고 해가지고 사는 거를 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 돌파했을 때 막 전고점 넘으면 매수, 따라가서 사는 매매 하는 이 하늘, 그다음에 낙주 매매 떨어지면은 이제 지지 받는다 생각해갖고 매수하는 낙주 매매, 바닥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런 바닥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다. 그래서 제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걸 제가 직접 매매를 한 건 아니고 그냥 하나 집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요즘에 상승을 크게 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이때 신규 상장 주고 상장했을 때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에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졌죠. 여기서 고가 대비해가지고 한 17% 빠진 것 같아요. 근데 빠지고 나서 다시 상한가 말아 올렸습니다. 상한가 말아 올리면서 또 거래량 터지고, 또 추가적으로 다음날에 상승이 나왔죠. 그럼 이제 이런 저는 어떤 매매를 했냐, 여기 이런 2월 8일날 이렇게 거래대금도 막 4천억 7천억 터지고, 거래대금 돈이 많이 터졌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질 때 옛날에 저 낙주 매매 많이 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선을 그을게요. 여기도 왜 선을 그었냐면, 선을 그었습니다. 보이시는 게 있나요? 이게 가격 이동평균선을 저는 그냥 5일선이랑 21선 정도만 보는데, 일단 얘는 신규 상장주라 21선이 보이진 않네요. 근데 선을 그었던 이유는 이 종가 있죠. 상한가 만들었던 이 종가 구간, 여기가 강력한 좀 지지 구간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5일선 밑에 딱 있다는 겁니다. 보라색 선이 5일선이에요. 이 5일선이 있다는 거를 보고, 이 구간에서부터 여기서 내가 낙주 매매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옛날에 많이 했다는 겁니다. 매수를 많이 했어요. 여기서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든지, 이 구간에서 매수해가지고 손절 잡고 100% 다 때려 박든지 하는 그런 매매를 많이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결국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반등이 나와줘요. 두긴 줍니다. 왜냐면 앞에 거래대금도 터지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열에 한 종목 정도 변태 같은 종목이 있어요. 변태 같은 놈들은 어떤 거냐, 세력이 변태예요. 이게 분명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안 나오고 계속 떨어집니다. 요즘에 생각나는 게 피플바이오. 이것도 매수는 안 했습니다. 피플바이오 같이 이런 것들이에요. 상승했다가 여기서 이런 반등 좀 나왔지만, 이 반등 구간에서 매도를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애초에 지지 받는 구간을 이런 애매한 구간에서 지지를 받겠다, 그러니까 여기 있죠. 이런 구간, 여기 전고점, 여기 앞에 있던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했잖아요. 양봉으로. 이 양봉으로 돌파를 했을 때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 구간에서 내가 지지를 받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샀다가 다음날 개파락 맞고 다시 떨어지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왔을 때 본전가 와가지고 정리하면 문제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추가 매수 해갔다가, 보세요. 딱 추가 매수 계속 했는데 계속 빠지잖아요. 이런 변태 같은 종목 하나 물려버리면은 그동안 벌었던 거 열에 9종목으로 수익 다 났지만, 한 종목 이런 걸로 계속 물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손실만 더 커집니다. 이런 제 경험상 이런 것들 매매했다가 손가락 날아간 적도 있고요. 물론 장난으로 얘기한 거예요.
진짜 제 손가락 멀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제가 잘 못 그리는데 한번 그림판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그림판을 쓰게 될 줄 몰랐어요. 주가라는 것들은 사실 어떤 움직임으로 가냐? 제가 보는 주가의 움직임은 이렇습니다. 뭐 앞에 이런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횡보를 하는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이 이제 매집을 하는 겁니다. 거래량이 조금 이렇게 나오고요. 되게 그림을 못 그리죠? 여기 이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요.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매수를 하는 구간이 언제냐?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이 상태에서 박스권을 만든 계속 이상하네요. 이거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었죠. 이 상태에서 여기를 돌파를 하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올 때부터 저는 매수를 합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났을 때 이제 세력의 의지, 세력이 진짜 올리려고 하는구나, 그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매매를 하는데요. 이때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거래대금이 확 이렇게 거래대금 또한 이렇게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 거래량이요. 근데 그 다음에 주가가 연속으로 이렇게 이어서 있던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다음날 상한가 다음날에도 상승을 하는 그런 봉들이 있어요. 아니면 박셀바이오처럼 미친듯이 연이어서 계속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건 한 열에 한 9, 잘못 말했네요. 열에 하나 아니면 2개 정도 장중에 하다 보면 있죠. 뭐 삼성제약도 있고요. 이런 것들 계속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한 10% 또 사실 많아요. 10%도 많고 종목이 사실 2,000개가 넘는데 한두 종목이니까 0.02% 정도의 확률로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통계를 내고 했을 때 이런 올라가는 종목들 이렇게 올라가다가 더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는 거는 이제 제 통계에 없기 때문에 제가 큰 수익을 못 냅니다. 참 비애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잘라먹는 매매밖에 못합니다. 만약 나중에 50% 이렇게 갔죠? 50% 갔는데 저는 여기서 10% 먹고 야 잘 팔았다 생각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 6,000원이었던 이 종목 있죠? 6,000원이었던 구간에서 여기 11,000원까지 아니 13,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저는 여기서 한 10% 먹고 나면은 진짜 잘 팔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그냥 먹고 혼자서 자기 위로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종목들 이렇게 가는 종목들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매매를 했던 건데 삼성제약 아까 얘기했던 거 그겁니다. 여기서 이거 짧게 해가지고 이거 단타로 잘 먹었다 했는데 이렇게 날아가는 거 일단 그냥 개 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이 종목으로는 또 손절도 했고요. 또 아까 그림을 이어서 하면은 또 다른 움직임은 이렇게 상한가 나오고 나서 아까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 있죠.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피플바이오예요. 상한가 만들어 놓고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요? 일단 세력은 피플바이오를 예를 들게요. 세력은 얘 목표가 얼마였냐? 한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에요. 근데 10만원을 도달하기 위해서 이 앞에서 매집을 먼저 했습니다. 이 매집을 하면서 이 구간 있죠?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하는 양봉이 이렇게 나옵니다. 양봉이 나와가지고 상승이 좀 나왔죠. 근데 이 상태에서 세력이 10만원을 바로 달성을 시켜주려고 하면은 결국 전제되어야 될 조건은, 그 전제 조건은 세력이 내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세력들이 돈을 써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 개인들 중에서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구간에 샀던 개인도 있고 여기서 샀던 개인, 또 샀던 개인 다 여기 다 있습니다. 개인들의 매물대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다 있죠. 그러면은 내가 세력이다. 내가 세력인데 여기 내 목표가 10만원을 도달할 건데 내가 여기서 돈을 써가면서 이 높은 구간에서 75,000원부터 또 나는 이게 돈을 여기서 써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주가를 끌어올리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아까 여기 밑에서 샀던 개인들, 이 개인들 여기 위에서 냅다 팝니다. 내가 세력이면 진짜 욕하죠. 왜 나는 주가를 진짜 10만원까지 올리려고 하는데 이 개인놈들, 이 개미들은 여기 위에서 계속 파네? 그럼 내가 세력인데 내가 짜증나게 내 돈 써가면서 이렇게 올리는데 애들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니까 이렇게 바로 원웨이로 가는 경우는 많이 없다는 거예요. 뭐 박살바이오 저런 것처럼 뭐 미친듯이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나오는 게 이런 조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조정이 이렇게 나와요. 떨어지는 거는 사실 불가피합니다.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 이런 구간에서 이거 나는 개인들 중에서 이렇게 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고점에서 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구간, 이 음봉에서도 떨어졌지만 이 고점에서 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 여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죠. 의도적으로 세력이 떨어뜨립니다. 뭐 조금 팔면서 떨어뜨리든지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일부러 떨어뜨리든지. 그럼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 위에 산 사람들 못 버텨요. 여기 위에서 고점이 한 85,000원인데 85,000원에서 한 15% 20% 내리는데 이거 못 버팁니다. 사람들 미쳐요. 15% 맞는데 누가 이게 버틸 수 있나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엔 잘라버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여기서는 10% 더 밀었죠. 여기서 진짜 미친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사람들 미친듯이 팝니다. 그냥 이게 더 이상 안 오르는구나 싶어가지고 팝니다. 세력은 일단 조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을 다 소비시키게 만듭니다.
개인들의 물량이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이 앞에서 샀던 개인들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장대 양봉에 샀던 개인들, 이런 개인들도 뭐 위에서 좀 익절을 한다거나 떨어지면은 결국 그냥 익절을 한다거나 다시 그냥 수익 구간인데 팔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 그냥 방치해둡니다. 이러면서 다시 그냥 손절하는 그런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정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조정을 거치고 이러다가 한번 반등이 이렇게 나와줍니다. 이런 반등이 나와줘요. 반등이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이 한번 또 들어와요. 조정이 들어와요. 근데 들어왔을 때 전제 조건은 뭐냐? 앞에 이때 만들어진 이 저점 구간을 깨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저점 구간. 여기 저점이 깨지지 않고 상승했다가 다시 빠지죠. 근데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와주면은 이 반등이 나올 때 이게 쌍바닥이 만들어집니다. W자 모양 바닥 하나 상승해서 두 번째 바닥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을 해 가는 겁니다. 다시 그림을 못 그리지만 한번 그리면은 이렇게 조정이 온다. 조정이 떨어지고 그다음 이 조정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이렇게 나오더라.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여기서 바로 또 갈 것 같지만 바로 안 가고 이렇게 떨어뜨리더라. 떨어뜨리는데 이 상태에서 바닥이 한번 만들어지고 또 바닥이 두 개 만들어지면서 여기 쌍바닥이 만들어져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 주가라는 거는 이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상승을 주로 거쳐갑니다. 뭐 제가 특정한 종목을 뽑은 건 아니고 한번 볼게요. 이트로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지. 이트론을 지금 이 상태를 볼 게 아니라 뭐든지 그래요. 단기적으로 아까 말했던 건 단기지만 단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주식의 모양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듯이 한 개의 파동이에요. 상승이 나오죠. 상승이 이렇게 나옵니다. 상승이 나왔어요. 이게 아까 봤던 장대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이렇게 넓게 크게 한 파동으로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장대 양봉이 나온 겁니다. 장대 양봉이 나와서 앞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를 한 장대 양봉 구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했죠. 조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조정이 나올 때 중간중간에 이런 상승이 나와가지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죠. 기술적인 반등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구간이 있으면은 거짓말 안 치고라는 게 이상하네요. 거짓말 안 하고 이런 구간에서 그냥 한번 삽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기술적인 반등 한번 나오는 거 먹고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데, 그러니까 움직임이 상승했다가 1차 파동에서 그 다음 조정이 나온다고 했죠.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서 보면은 아까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죠. 상승했다가 조정이 나오고 기술적인 반등 나오죠. 근데 여기서 앞에 있는 이 저점 구간, 여기 저점 구간을 깨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야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깨지면은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볼게요. 여기 보니까 저점을 깼죠. 다시 이게 회복을 했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일단 저점을 깬 거예요. 이건 깬 겁니다. 그럼 깼으니까 다시 봐야 돼요. 이 구간에서 이제 다시 여기가 이제 저점이 됩니다. 저점이 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또 한번 나와줬죠. 그럼 여기서 다시 주가가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그럼 빠질 때 여기를 지켜주는지 봐야겠죠. 여기를 지켜주는지 보겠습니다. 이거 자체도 쌍바닥이 보여인 거예요. 쌍바닥. 이게 한번 떨어져가지고 바닥 한번 만들어주고 기술적인 반등 나오고 다시 이 조정이 들어와서 여기서 바닥을 두 번째 바닥 만들어서 이렇게 좀 나왔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구간. 근데 한 번 더 빠지죠. 한 번 더 빠집니다. 아니면 다시 크게 봤을 때 여기 한번 보고 이렇게 이 기술적인 반등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모양이 뭐 계속 너 선을 그으면서 여기 했다가 이게 맞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리 그냥 쉽게 말하면은 앞에 있는 저점 구간을 깨지 않으면서 다시 주가가 서서히 우상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 쌍바닥이든지 뭐 삼바닥이든지 뭐 그런 거, 뭐 많이 얘기하던 그런 것들이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주가라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전고점을 넘어가지고 결국 세력들의 목표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250원이었는데 목표가가 400원이죠. 근데 여기서는 아까 말했듯이 한 번에 안 간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계속 터는 과정이 나오고 나서 400원까지 도달을 한 겁니다. 세력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잘 보면은 이트론 상승했다가 여기를 또 봐요. 여기를 이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큰 파동에서 이게 2차 파동, 1차, 그 다음에 2차 조정, 그 다음에 3차 기술적인 반등, 그 다음에 다시 4차의 조정이 왔는데, 이때 이 종목은 매수를 할 수 없는 게 아까 말했듯이 2차 조정 있죠. 이 2차 조정 구간의 저점을 이때 보면 깼습니다. 여기 깼어요. 깬 겁니다. 그럼 사실 이딴 건 개잡주예요. 그냥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서 하지만 이거 러시아 백신 이거 엮여가지고 이 동전주 이거 지금 한번 해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냥 개잡주입니다. 시가총액이 뭐 2,900억 이제. 근데 흑자가 왔네요. 근데 아무튼 이건 뭐 영업이익도 없고 그냥 개잡주가
이거 러시아 백신 이거 이슈 엮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얘가 진짜로 올라갈 종목이었으면 이런데 안 깨고 그냥 이렇게 정직한 모습 만들어 준 다음에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미리 앞에 상승하기 전에 한 번 더 개인들 막 여기 지지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구간을 털고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거죠. 이런 거는 그냥 세력이 그냥 양아치고 개 잡주의 모습이 나와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움직임은 상승했다가 빠지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락을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우상향을 하는 모습, 다시 돌파를 해가지고 세력들의 목표가를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구간이 어디냐, 이 다음에 올라갈 구간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세력들이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방식에서 이 낙주 매매, 지금 떨어지면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하는 그 구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특정한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조건 검색식을 하나 이용해 볼게요. 제가 그냥 자주 보던 그 조건 검색식인데요. 그냥 이거 3개만 이렇게 4개네요. 조건 4개만 이렇게 합니다. 40분 내에 거래대금이 700원 이상 터지고 그냥 저가를 깨지 않는 그 거래 그 색식을 이렇게 이용한 거고요. 대상은 이렇게 관리 종목, 증거금 100%, 투자 경고 이런 거 다 뺍니다. 이런 거 안 나오게 해가지고 뽑아봐요. 그럼 뽑아볼까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관심 종목들을 넣어 놓습니다. 이거는 왼쪽에 일봉, 오른쪽에 이제 분봉입니다. 제가 이제 일봉하고 분봉 같이 보려고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뽑았던 종목들입니다. 유한양행. 제가 이거를 뽑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잘 매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을 하는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조정이 온 거예요. 조정이 왔을 때 이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저점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 저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이렇게 이 저가를 깨지 않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이 저점 구간에서 이런 종목들을 모아보는 거예요. 근데 유한양행은 아까 말했듯이 낙주의 개념이죠. 떨어질 때 뭐 지지를 받아서 매매하는 구간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거르고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사마페인트라는 게 하나 보이네요. 사마페인트를 왜 제가 봤을까요? 얘도 똑같습니다. 상승했다가 지금 이렇게 그냥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죠? 떨어졌을 때 왜 떨어진다라고 보면은 상승했다가 여기 이제 하락이 나오죠. 하락이 나왔을 때 여기 저점, 이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하락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졌을 때 앞에 이 저점 구간을 다시 깨버립니다. 깼어요. 깨버렸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쌍바닥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쌍바닥이 일단은, 그러니까 쌍바닥이 별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점이 올라가면서 우상향을 한다. 그건데 안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하락이 또 이어집니다. 하락이 이어졌을 때 단기적으로 여기 또 저점이 만들어졌네요. 저점이 만들어지고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해가지고 여기서 쌍바닥이 만들어지는가 싶더니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만들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깨버렸습니다. 저점 구간 깼죠? 깼습니다. 깨다가 다시 저점이 만들어지죠. 저점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상승을 좀 했다가 보면은 여기서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5일선을 타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왜 좋게 보고 있었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그 거래량 터진 종가나 시가를 중요하게 본다라고 했죠. 일단 이 앞에 이 구간을 잠깐 빼놓으세요. 이 구간을 잠깐 빼놓으라는 거예요. 빼놓으시고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만들어진 이 구간만 보세요. 여기서 거래량 많이 터진 구간이 어디죠? 많이 터진 날이 언제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여기죠. 여날입니다. 1월 26일 날. 1월 26일이에요. 1월 26일 날 있죠? 여기입니다. 1월 26일 날 여기 종가 한번 선을 그어볼까요? 12,800원입니다. 12,800원. 그럼 여기 그었을 때 뭐 보이시는 게 있나요? 여기 보면은 2월 4일 날에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 돌파를 하려고 했잖아요.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윗꼬리 달고 내려왔다는 거는 분봉에 상승했다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저항이 됐죠. 그러다가 갑자기 보니까 아까 봤듯이 종가에 여기를 회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기하려는 게 뭐냐, 이렇게 진짜로 종가로 이렇게 넘은 종목을 가지고 그때부터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 많이 얘기 들었던 거 얘기할까요? 5일선 올라오고 21선 떨어지고 하니까 이게 5일선, 21선 골든 크로스, 뭐 그딴 얘기라고 하면 안 되죠. 5일선, 21선 이거 뚫어주는 이거 골든 크로스 발생했다. 이제 매수 신호다.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그냥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가니까 5일선이 올라가고 21선 그냥 장기 이평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뭐 발생하고, 그냥 주가 원리를 봤을 때 아무튼 종가상 여기를 넘어줬다. 12,800원을 넘어준 거다. 이게 넘었죠? 그럼 이때부터 매매를 어떻게 하냐?
이 넘었던 이 구간을 여기를 이제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한번 해보든가,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질 거를 생각해보고 한 12,500원 이런 구간 왔을 때는 5일선이 밑에 있으니까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한 3% 정도 밀리면은 이제 손절해야겠다. 3% 밀리는 구간이면은 밑에 또 21선도 딱 받쳐주고 있으니까 한번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매수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해결 방법이에요. 이 낙주매매로 맨날 손해보시는 분들. 아, 이건 진짜 근데 안 알려드리려 했는데, 나만 이거 혼자 해가지고 열심히 수익 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보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좋겠네요. 영상이 좀 많이 길어져가지고 2부로 해야 될지 고민인데, 여기서 딱 끊어야 또 다음 영상 보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끊겠습니다. 벌써 영상이 길어졌어요. 2부는 주말에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 올라올 때 또 보시니까 궁금하실 겁니다. 그냥 또 맛보기로 하면은 넵튠이라는 종목을 이제 예시로 또 들 건데, 얘는 진짜 좋은 종목이었다. 얘는 진짜 좋은 종목이고 지금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는 거, 이거는 충분히 사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금 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사라는 건 아니고, 그 저희 회원님 중에서 사신 분이 있더라고요. 26,600원 26,600원을 제가 알려드렸다고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26,600원 이날에 이제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잘 사셨습니다. 이런 얘가 이제 조금 움직임이 정직해요. 정직하니까 것 같고 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니까 다음 영상도 한번 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